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법규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이제 법규에 대한 예상 문제 풀이집을 한번 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주차는 제가 프린트를 올려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그 프린트로 첫째 주는 보시고 2주차부터는 웬만하면 제가 책을 그때 맞춰서 출간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 주말에 조금 이제 다듬어서 다음 주쯤에 이제 받아보실 수 있게 제가 이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제 저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있죠? 거기에서 똑같이 구입할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공지하면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얘기한 책이 이거구나 라고 해서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법규 같은 경우는 편집이 끝나면 한 400페이지 좀 넘을 것 같아요. 아마 학계로는 한 350페이지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좀 마무리 예상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규 같은 경우는 일단 모든 법 여러분들 내용을 제가 다 넣어놨죠. 조사법까지, 기본법부터 조사법까지 제가 다 넣어놨고요. 웬만하면 빠지는 조항 없이 제가 문제를 한 문제 정도는 다 넣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안 풀어봤던 문제들 또는 좀 익숙한 문제도 다시 한번 풀어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최대한 많이 좀 풀어볼 수 있게. 그러니까 풀다 보면 틀림없이 생소한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생소한 문제를 푸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공채분들보다는 이제 약간 경채분들이 약간 이제 깊게 딥하게 나왔을 때 조금 더 이제 어렵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제가 대비해서 문제를 좀 예상 문제 풀이집에 넣어놨고요. 그리고 여기에 넣지 못한 문제들이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다 넣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 다 넣게 되면은 문제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죠?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나올 만한 것들을 선별해서 넣는데 이제 혹시나 하는 문제들도 제가 추가로 더 만들어서 여러분들 주말마다 우리 테스트 문제로 제가 계속 올려드리겠다라고 학계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이 나오면 그때 레벨2 모의고사는 어떻게 할지 제가 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번 시간에는 법규를 할 거예요. 아셨죠? 자, 중간중간 제가 이제 기침이 좀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아직 다른 데는 이제 괜찮아요. 뭐 열도 안 나고 뭐 오한도 없고 괜찮아요. 너무 컨디션이 너무 좋은데 목이 이게 오래가네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수요일부터 계속 아팠는데 목이 그 감기 때문에 계속 아팠던 거죠. 독감 때문에. 그래서 목 컨디션이 안 돌아오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몸이 좀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강의를 하는데 좀 힘들더라고. 어제도 목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하는데 제가 웬만하면 기침을 안 할 텐데 이제 중간에 가끔 이렇게 약간 숨을 좀 들이마시거나 약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아셨죠? 또는 이제 살짝 이렇게 작게 기침을 한다던가 헛기침처럼.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지금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그런 거니까 좀 이번 주만 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주말에 좀 쉬면 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내일 또 이제 강의가 또 있기 때문에 내일 또 가서 하고 토요일, 일요일을 최대한 목을 안 써야 될 것 같아요. 목을 좀 안 쓰고 조금 따뜻한 물 많이 마시고 쉬면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이면 또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기 조심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기본법부터 해서요. 제가 문제풀이를 한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총칙부터 해서 자, 기본법 1조 목적부터 우리가 예상 문제풀이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우리 많이 풀어봤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법에 대한 목적이죠. 맞나요? 그래서 기본법상 용어의 정의다. 그러니까 이게 목적 얘기하는 거, 목적. 목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그랬죠. 그럼 여기 목적에서 우리가 예방, 경계, 진압 들어가 있고요. 그죠? 구조, 구급 들어가 있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갔을 때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함으로 인해서 저는 얘만 지금 비워놓은 거죠. 이게 뭐예요?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죠. 맞습니까? 정답 몇 번? 1번.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문제는. 그죠? 자, 그리고 2조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조에 가보면 뭐 관계인부터 시작해서요. 우리가 소방대상물부터 시작해서 끝쪽에 갔을 때 이제 용어의 정의가 여러 개가 이제 쭉 나와 있죠. 그럼 용어의 정의가 총 6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용어의 정의에 대한 것들을 제가 밑에다 넣어놨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참고 내용이라고 해서 넣어놓은 거고요. 여러분들은 문제와 해설을 보시고 문제를 또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구성을 이렇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요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저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고, 그죠? 집에 가셔서 그날 저녁에 제가 뒤쪽에다가 이제 문제만 몰아서 뒤쪽에 파트 하나를 더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야, 여러분들? 개인 학습용.
복습용으로 해가지고 문제답, 그러니까 답은 없고 그냥 문제만 쭉 있고 답은 뒤쪽에 제가 몰아놓는, 맞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또 파트 하나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할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린다 그랬죠. 맞잖아요, 여러분들. 학개론 책도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규도 그렇게 만들 겁니다. 일단은 편집 중이니까 편집이 끝나면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할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일단은 각설하고, 자,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우리가 이제 강의용이니까 같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난이도는 제 임의대로 넣어놓은 거예요. 학생들이 풀었을 때 이거 난 쉬운데? 난 좀 어려운데?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냥 제가 그냥 평가를 해서 그냥 넣어놓은 거니까 사람들마다 의견은 좀 다를 수 있다. 근데 난이도가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래도 좀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이 동그라미 세모 X는 제가 예전에 문풀책에도 넣어놨었죠. 동일하게. 자, 기본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게 설명된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맞습니까?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 선박건조 구조물, 산림, 인공구조물 또는 물건. 오케이. 메어둔 선박만 얘기한다. 그쵸? 우리가 항해 중인 건 제외라 그랬죠. 기억하시죠? 그죠? 선박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에 인공구조물 또는 물건을 얘기한다. 소방대장이랑 본서 등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얘기한다. 오케이. 소방본부장이란 시도, 그죠? 시도에서 예방, 경계, 진압, 조사,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다. 네 번째, 관계지역이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그 이웃지역으로서 예방, 경계, 진압, 조사, 구조, 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얘기한다. 자, 이 문제가 제가 좀 어렵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여기엔 조사가 안 들어가거든요. 관계지역에는. 맞습니까? 그래서 조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몇 번? 4번. 이런 식으로 그냥 가져가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용어의 정의 제가 쭉 넣어놨으니까 다시 한번 다른 용어의 정의들도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3조로 갑니다. 소방기관의 설치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방기본법상 소방기관의 설치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내용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1번 갔을 때 시도의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조사, 교육, 홍보, 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자, 이러한 업무들. 이름을 뭐라고 한다? 우리가 소방 업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자, 이거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이 아니고 뭘로 정합니까? 대통령령. 요건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소방기관 설치에 관련된 건 대통령령.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그죠? 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오케이. 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형재난 등 필요한 경우 본서의 지휘 감독권을 가질 수 있죠. 시도에서 소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서를 두는 게 아니고 뭐를 둬요? 맞죠? 본부를 두죠. 그죠? 이런 내용들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3조에 대한 내용이죠. 소방기관의 설치 등에 대한 내용. 그죠? 자, 3조의 2, 소방공무원의 배치. 자, 3조 1항에 우리가 3조 1항에 가보면 아까 소방기관에 대한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같은 조 4항에 우리가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방본부에는 시도지사 직속으로 두는 소방본부 얘기하는 거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읽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 배치에 대한 것들은 그냥 여기 뭐가 들어가는지 요거 2개 정도 그냥 채울 수 있게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모든 조항을 제가 이제 문제로 좀 구성을 하다 보니까 문제로 보시셔도 되고 그냥 이런 조항이 있었지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자, 4조 종합상황실입니다. 종합상황실 문제는 우리가 워낙 많이 풀어봤었고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럼 기본법상 119 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일단 청본서는 화재재난 재해 그 밖에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소방활동, 그죠? 소방 업무를 위한 모든 활동을 위한 정보의 수집, 중요하죠, 그죠? 분석과 판단 전파, 상황관리, 현장지휘, 조정, 통제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119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죠. 대응에 관련된 업무는 설치 목적은 따로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1번은 맞는 얘기죠. 2번 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근무 방법 등 종합상황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청, 본, 서가 각각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무자 방법이라던가 근무자의 근무 방법이라던가 또는 이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청분서가 각각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3번 종합상황실은 청과 시도의 본부, 서에 각각 설치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들어가 있죠. 맞습니까? 그리고 청장본부장 서장은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 전파하기 위해 종합상황실에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전산통신요원을 배치하고 본서 정하는 유무선 통신시설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서가 정하는 게 아니고 누가 정한다고요? 그렇죠. 청장이 정하죠. 청장이. 맞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약간 규칙 쪽에 약간 숨어있는 기준들이 조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조금은 어려울 수 있으나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숨어있는 기준들을 조금 한 번 더 보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문제 자체를. 그래서 4번이 잘못된 겁니다. 이게 청장이에요. 청장. 본서가 정하는 게 아니고. 자, 6번. 소방기본법상 119 종합상황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종합상황실은 청과 시도본부 및 119 안전센터에 각각 설치 운영한다라고 했는데 여기가 센터가 아니고 네, 서져서 맞습니까? 그래서 청이나 본부나 서에 설치하는 거죠. 두 번째, 종합상황실 실장은 접수된 재난 상황을 검토하여 가까운 소방서에 인력 및 장비의 동원을 요청하는 등의 사고 수습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장에 갔을 때 실장 업무들. 자, 세 번째, 종합상황실의 실장은 상급 소방기관에 대한 출동 지령, 본인보다 높은 급의 소방기관에 대한 출동 지령은 못 내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급, 그죠? 또는 동급 이상의 소방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 요청. 출동 지령은 하급에 내리는 거고 지원 요청은 동급 이상의 기관에 내리는 거고, 그죠? 그래서 4번, 사망자가 3인이 아니고 이게 몇 인이에요? 5인이죠. 사상자가 10인이죠.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서면, 팩스, 컴퓨터 통신 등으로 소방서의 종합상황실은 본부로, 그죠? 본부의 종합상황실은 청으로 이렇게 위로 올리는 거죠. 그죠? 상부 보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걸 찾아라라고 했을 때 이건 몇 번이에요? 우리가 옳은 걸 찾아라라고 했죠? 옳은 걸 찾아라라고 했을 때 2번으로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조금 껄끄러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로 또 한번 종합상황실 우리 맨날 상부보고화제만 많이 풀어왔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또 구성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보라고는 말씀드렸습니다. 종합상황실의 어떤 실장의 업무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보면 제가 단독 문제로도 하나 넣어놨죠. 종합상황실 실장 업무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1번 하급 소방기관에 대한 출동 지령 또는 동급 이상의 소방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 요청. 2번 재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해 지휘 및 피해 현황의 파악 및 재난 상황의 전파 및 보고. 3번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의 발생에 신고 접수 및 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접수는 받는데 출동을 하지 않는, 현장에 안 나가요. 종합상황실은. 맞습니까? 현장에 나가지 않는다 그랬죠. 그리고 접수된 재난 상황을 검토하여 가까운 소방서에 인력이나 장비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랬죠. 사고 수습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상황실의 실장이라고 하면은 119 종합상황실의 가장 어디에 있는 사람? 위에 있는 사람이다. 그죠? 그 가장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업무를 한다. 실장 업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상황에 대한 신고 접수, 재난 상황을 검토하여 가까운 소방서에 인력과 장비를 동원 요청, 하급 소방기관에 대해 출동 지령이나 동급 이상의 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 요청. 이런 것들 잘 바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급을 좀 잘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재난 상황의 전파와 보고, 재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해 지휘와 피해 현황 파악, 그죠? 정보 수집 제공 이런 것들 들어가 있죠. 그래서 뭐 출동 이런 거 없다고. 그런데 출동 이런 거 없어요. 뭐 복구 이런 거 없다고요. 맞나요?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상부 보고 화제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더라. 8번 119 종합상황실장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자, 요거는 이제 제가 고르는 문제로 하나 넣어놓은 거죠. 골라보십시오. 방금 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실장 업무를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골라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 갔을 때 니은 이건 맞고
동급 소방기관에 대한 출동 지령 또는 동급 이상의 소방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 요청. 요거 또 바꿔놨죠. 그죠? 하급. 재난 상황의 전파 및 보고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죠? 복구는 없다고요. 피해 현황 파악까지는 있을 수 있죠. 근데 복구는 따로 들어가 있지 않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기억 디귿이다 라고 답만 체크를 조금 잘 해주시면 되겠죠. 맞나요? 자, 그리고 9번. 종합상황실의 실장이 지체 없이 상부 종합상황실에 보고해야 되는 내용이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는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5층에 30실이죠. 그리고 공장이 15,000이지. 그치? 메어둔 톤수 몇 톤이에요? 1000톤입니다. 이거 메어둔이에요. 아셨죠? 항해 중인 안 됩니다. 그래서 5층에 30실에 연면적 15,000에 1000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찾아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외의 것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정리를 하시면 좋죠. 너무 좋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사망에 대한 거라던가 사상에 대한 거 제가 밑에다 넣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한 번 정도 여러분들 읽어보셔라 라고 해서 제가 넣어놓은 거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을 때 이 재난 상황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맨날 화재만 보잖아. 요 위에 화재. 다음 과목에 1에 해당하는 화재라고 해가지고. 맞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제일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긴급구조 대응활동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에서 긴급구조 통제단장에 현장지휘가 필요한 사항이라던가 언론 보도된 재난상황, 소방청장이 정하는 재난상황.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넣어놓은 거야. 그래서 한번 채워봐라. 현장지휘, 언론, 그죠? 청장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요. 현장지휘, 언론, 청장 맞습니까?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겠죠. 됐습니다. 네, 저하고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에 갔을 때 제가 이제 문제만 넣어놨을 때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복습하실 때 한 번 더 풀어보시면 좋습니다. 공부를 다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건너뛰고 내가 모르는 것들 놓쳤던 것들 다시 한번 보시라고 제가 밑에다가 해설을 웬만하면 조항 통으로 다 넣어놨으니까. 자, 11번 문제. 정보통신망 구축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잘 안 보는 조항이고 시험 문제가 아직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아셨죠? 1번. 청장 및 시도지사는 119 종합상황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방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조항에 가보면 구축 운영할 수 있는 자가 누구라고 나와 있냐면 청장과 시도지사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청장과 시도지사가 119 종합상황실의 운영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망이라는 걸 구축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회선은 이중화를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회선이 끊기면 다른 회선이 들어올 수 있게. 그래서 하나의 회선에 장애가 발생하면 다른 회선으로 즉시 전환되도록 구축 운영을 해줘야겠죠. 청장 및 시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한다라고 했는데 연 2회가 아니고 이게 연 1회예요. 특이하죠. 그죠? 특이하죠.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한다. 뭐 이런 것도 바꿔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 및 시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회선을 이중화하는데 각 회선은 서로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을 받으래. 뭐 예를 들어 SK에서 한 선, KT에서 한 선. LG에서 받을 수도 있어요. 혹시 LG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통신사별로 우리가 통신선을 따로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참고조항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됐죠?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항이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죠. 그죠?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조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험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소민터. 소방기본법 내용 중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청장 또는 본부장은 항상 소민터는 2사람 들어가죠. 소방시설 공사 및 위험물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령 해석의 민원을 종합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죠? 뭐를 설치한다? 소민터를 설치한다. 그래서 소민터가 이름이 소방기술민원센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소민터. 설치 운영은 청장 또는 본부장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세한 것. 그래서 소민터 업무가 대통령령에 가보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업무에 갔을 때 대표적으로 첫 번째, 이게 메인 업무라 그랬죠? 맞나요? 니은번, 소방기술 민원과 관련된 질의 회신집 및 해설서 발간할 수 있다 그랬죠.
민원과 관련된 정보 시스템의 운영 관리할 수 있고 현장 확인 처리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업무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청장 본부장이 청본에 설치한다 그랬고 18명 이내로 구성을 한다 그랬고 그죠? 요런 업무 구성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색하면 안 돼요. 진짜 익숙해야 돼. 이런 업무들은.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업무는. 그죠? 그리고 청장 또는 본부장은 민센터, 소민센터, 그죠? 소방기술 민원센터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에게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센터장은 한 번도 안 나온다고. 민원센터장은 절대 어디 안 나와요. 여러분들 계속 청이랑 누구만 나와요? 본만 나오더라. 그런 것도 포인트로 같이 봐주시면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자, 다음 박물관이죠. 소방기본법상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게 설명된 것은 자, 청장은 5조 2항의 규정에 의해 박물관을 설립 운영하는 경우에 박물관장 1인과 부관장 1인을 두되 소방박물관장은 소방공무원 중에 청장이 임명한다. 오케이.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에 청장은 박물관을 설립하여 운영한다. 소방박물관에는 그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를 하기 위해 7인의 위원으로 구성. 그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운영위원회라는 걸 두고 법규정에 의해 설립된 소방박물관의 관광 업무 조직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박물관은 누구하고 관련돼 있죠? 이거 다? 그렇지. 다 알고 있네. 여러분들 대단하네. 그지? 우리 공부 많이 했다. 그지? 청장. 그래서 여기 청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자 그러니까 여기가 보면 이제 관장 1인과 그죠? 부관장 1인 청장이 임명한다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 자료 수집 전시 박물관 설립 목적이죠. 그죠?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7인 맞습니까? 그리고 이런 자세한 내용은 청장이 정한다. 근데 이 청장이 어떻게 정하는지는 굳이 보실 필요 없습니다. 됐나요? 여기 위에 여러분들 소방학개론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책에는 다 법규로 들어갈 겁니다. 자 15번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있었을 것 같은데 좀 크게 보다 보니까 보여가지고 기본법상 체험관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거. 여러분들 소방 체험관은 누가? 시도지사가. 기능이죠. 그죠? 그래서 체험교육을 제공한다.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죠. 이게. 맞습니까? 그리고 체험교육 인력 양성 및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 인력 양성과 단체 등과의 협력. 국내의 소방 역사, 복장, 장비 등의 변천 및 발전에 관한 자료를 수집, 보관. 이거 어디예요? 여기는? 그죠? 박물관의 기능이죠.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국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 전시. 됐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게 몇 번이에요? 3번이죠. 옳지 않은 거. 됐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체험관 문제를 또 풀어봤고, 자, 그리고 우리가 체험관의 설립 운영에 관한 기준에 가보면 별표가 있어요. 아마 무슨 별표인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시행규칙 별표에 갔을 때 박물관 말고 이제 체험관에 대한 기준이 조금 자세하게 들어가 있는데 일단 거기가 보면 이제 교수 요원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조교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1명 이상의 교수 요원을 배치하고 조교는 20명당 1명 이상이 배치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0명이 아니고 몇 명이에요? 30명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지금. 그리고 교수 요원은 체험교육 실시 전에 체험관 이용자에게 주의사항과 안전관리 협조사항을 미리 알려야죠. 그리고 시도지사는 체험교육 운영 인력에 대해 체험교육과 관련된 지식, 기술, 소양 등에 관한 교육 훈련을 연간 24시간이 아니고 요게 12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장은 체험교육 대상자의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고려하여 체험교육을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청장이 아니겠죠, 당연히. 누굴까요, 여러분들? 시도지사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옳은 건 몇 번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얘밖에 없다. 이거 여러분들 제가 별표 한 번 정도는 보시면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 기준과 또 이제 자격 기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교수를 누가 할 수 있고 조교를 또 누가 할 수 있고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체험관의 관리 인력은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고 교육을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치? 여기에 이제 30명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 거고요. 맞습니까? 네. 그리고 시도지사가 이런 것들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교수요원이 미리 실시 전에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된다. 그죠?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같이 보십시오. 자, 다음. 이것도 똑같아요. 그 별표에 가보면 똑같이 우리가 이 규칙 내용에 우리가 들어가 보면 별표에 3555 내용을 제가 가지고 문제를 만든 거고 요거는 별표에 우리가 1525 내용을 가지고 제가 문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체험관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게 위험 요소가 없는 등 접근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곳에 설치를 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리고 제가 요거 잘 보시라고 했습니다. 체험관에는 맞나요? 분야가 이런 분야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죠? 체험관을 설치를 해줘라. 생활, 교통, 자연, 그죠? 그리고 보건, 뭐 자연재난,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의무 설치해야 되는 여러분들 이 체험관 종류 있잖아요. 어떤 분야의 체험관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조금 잘 보셔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생활안전 분야는 화재안전과 뭐가 있다? 시설안전. 교통안전은 보행안전과 자동차안전. 자연재난은 기후성 재난과 지질성 재난. 보전안전 분야 같은 경우는 응급처치 체험실. 그죠? 그래서 아래 가보면 요 정도. 요 정도는 꼭 정리해 두십시오 하셨죠? 그래서 생, 교, 맞습니까? 자, 보. 요런 식으로라도 간단하게라도 혹시나 모르니까 이제 정리를 해 가시라고. 그리고 화재 안전에 대한 게 들어가 있고 시설 안전에 대한 게 들어가 있고 보행과 자동차가 들어가 있고 기후성과 지질성이 들어가 있고 응급처치가 들어가 있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체험관들은 바닥 면적하기 900이고 각각 100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가보면 각각 100 요게 잘못된 거지. 700이 아니고 얼마예요? 900. 맞나요?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소방기본법에 가보면 이제 6조에 종합계획에 대한 게 나오죠. 그죠? 종합계획은 누가 세워요? 청장이 세우죠. 청장이 이제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화재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몇 년마다? 5년마다. 그죠?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 그죠? 세부계획이라는 걸 매년 수립하고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계획에 따른 소방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이 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우면 청장이 그걸 가지고 이제 본인들 지역 특성에 맞게 세부계획이라는 걸 세운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매년 수립해서 누구에게? 청장에게 제출하는 거지. 청장은 수립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이게 특이하게 여러분들 청장이 통보하는 건 그죠? 시도지사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한테 한다고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한테 통보를 하면 그 중에 시도지사가 그걸 받아서 본인들 지역 특성에 맞게 무슨 계획을 세워요? 세부계획이라는 걸 세워서 매년 이걸 다시 청장에게 제출을 해줘야 된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4번 종합계획에는 소방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종합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업무에 필요한 체계 구축, 소방기술의 연구개발 보급, 소방 업무에 필요한 장비 구입이라는 건 없습니다. 구비. 그리고 인력 선임을 왜 계획 쪽에 넣어요? 그죠? 그래서 전문 인력에 대한 선임이 아니고 요거에 대한 양성. 맞습니까? 그래서 소방 업무에 우리가 종합계획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줘야 된다고. 근데 이게 대부분 다 이제 소방 업무에 대한 내용이에요. 소방 업무. 근데 이 종합계획 포함사항은 조금 어렵죠. 여러분들 이거 다 외우기가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종합계획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닌 것을 해가지고 시험 문제가 또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종합계획 같은 경우는 또 10월 31일 이런 날짜가 또 있었고요. 그리고 세부계획 같은 경우는 12월 31일 이런 날짜도 또 있었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뒤에 가보면 그 날짜가 또 나와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10월 31일과 12월 31일 요 문제다. 그죠? 요거. 근데 밑에 있는 본문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이제 문제만 여러분들 쭉쭉 풀어볼 테니까요. 3번이죠. 그죠? 종합계획 문제는 제가 이렇게 두 문제를 넣어놨고요. 자, 이제 소방의 날입니다.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몇 월 며칠을 소방의 날로 정하는가? 뭐 너무 쉽죠. 그죠? 네. 119. 맞습니까? 그리고 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에 대해서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11월 9일을 119죠. 그죠? 소방의 날로 정해서 기념행사를 한다. 소방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장 또는 누가 따로 정한다? 시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명예직 소방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11월 9일 요거 잘 체크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도 읽어보세요. 뭐 이런 것도 나올 수는 있어요. 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그죠?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명예직 소방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도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밑에다가 조항으로 넣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아직은 뭐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 적이 없어서 제가 참고로라도 한번 보시면 좋다. 뭐 소방의 날 언제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좋고 그건 다 같이 맞추는 문제니까. 근데 그 문제에서 실수하면 진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뼈 아프게 후회를 하겠죠. 내가 이걸 왜 제대로 안 봤지. 근데 이런 것들은 아마 대부분 다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자, 챕터 2 8조 소방력의 기준에 대한 문제입니다. 소방기본법상 소방력의 기준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여러분들 이렇게 조항을 제가 넣어놓은 이유가 뭘까요? 기본서를 옆에 두고 한 번씩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8조니까 충분히 찾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본법 순서대로 제가 넣어놓은 거니까. 그죠? 우리 기본법 책에 가보시면 1권에 제일 처음 나오는 기본법에 갔을 때 8조 한번 읽어보고, 그게 귀찮으면 그냥 밑에 있는 내용, 요 관련 내용만 좀 보시면 된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관련 내용을 왜 안 넣어놨냐면 이거 자체가 8조거든요. 소방력의 기준. 소방기관이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 소방력에 대한 기준은 뭘로 정해요? 우리가 행안부령으로 정하죠. 그리고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같이 보셔야죠. 자, 구조. 소방 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소방기본법상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장비 및 규격 및 종류와 기존 가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이제 국고보조라는 걸 했을 때 기준 가격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국내 물품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고시한 가격이 있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산정을 한다. 그죠? 자, 근데 수입 물품은 어디요? 조달청. 그죠? 해외 시장의 시가를 기준 가격으로 산정을 하고, 국가는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도의 소방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일부죠. 일부 보조죠. 그죠? 그리고 정부 고시 가격이나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 시장의 시가가 없다. 그러니까 고시된 가격이 없는 거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치? 조달청에서 조사해도 그 시가가 없고. 그러면 약간 공신력 있는 물가조사기관에 가서 이거 좀 해달라라고 한대요. 그죠? 근데 이게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거죠. 갔을 때 최고가가 아니죠. 무슨 가예요? 그렇지. 평균가지, 평균가. 맞죠?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몇 번이다? 4번이죠, 4번. 됐습니까? 자, 그리고 3번. 그래서 요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밑에 내용은. 3번. 소방기본법상 국고보조의, 그죠? 대상사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국가는 시도 업무에 소방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제가 보조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맞나요? 그리고 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은 대통령령에 들어가 있다. 이런 것도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죠. 그죠? 그리고 얘가 있다 그래서 범위. 그죠? 그래서 차, 헬, 정, 통, 전, 방. 맞습니까? 그럼 차, 헬, 정, 통, 전, 방이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방인데 이게 방열이 아니고 뭐예요? 방화죠.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청사건축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국고보조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해당하지 않는 건 그래서 몇 번이다? 4번이다 라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 가보면 10조. 자, 뭐예요? 소방용수시설이네요. 그럼 소방용수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가 있어요? 소화전이 있고 급수탑이 있고 저수조가 있죠. 그죠? 그럼 이거에 대한 일단 설치와 관리를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시도지사죠.
법에 가보면. 그럼 이 설치 관리를 하고 이 설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법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화전과 저수조의 경우, 그죠?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잖아요. 이 소화전은 내가 지하식 소화전이 또 있다 그랬죠. 저수조는 말 그대로 지하에 있는 거고. 그러면 얘를 표지를 우리가 설치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세워두는 표지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맨홀 뚜껑을 우리가 이제 놓고 그 맨홀에다가 이제 표시를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맨홀 뚜껑 지름이 정해져 있다. 이 얼마예요? 648이죠. 648. 급수탑은 급수배관 구경 몇 미리? 100mm 이상. 그죠? 개폐 밸브는 1517. 저수조의 지면으로부터 낙차는 4.5. 흡수 부분의 수심은 0.5. 맞습니까? 그리고 한병 길이도 들어가 있죠. 그 한병 길이 같은 경우도 제가 밑에다가 넣어놨어요. 다 0.6, 60cm 다 넣어놨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가로 채우기 문제고 우리가 너무 많이 풀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1번으로 쉽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요거 한번 쭉 한번 정리하시는 거예요. 보시면서. 아셨죠? 제가 대부분 다 넣어놨으니까요. 맞습니까? 네, 한 번 더 여러분들 숫자 위주로 한번 보셔도 좋고요. 이런 공통 기준도 한번 보시면 좋고, 수평거리 기준. 자, 소방용수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것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이나 저수조는 맨홀 뚜껑을 648짜리를 설치한다. 승하강식 소화전은 이거 잘 보시라 그랬죠. 제외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제외입니다, 여러분들. 법에 가보면. 맨홀 뚜껑에는 소화전 주정차 금지, 저수조 주정차 금지에 표시를 하고 노란색 반사도료 15cm. 그죠? 지상에 설치하는 소화전은 안쪽 문자는 흰색, 노란색, 붉은색, 파란색, 반사재료. 그죠? 매우 어렵거나 부적당한 경우는 그 규격을 좀 다르게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소방용수 표지 우리 지상에 설치하는 게 오히려 시험 문제가 더 잘 나왔죠. 그죠? 지하에 설치하는 것보다 요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방용수 표지를 이렇게 설치하더라. 그래서 흰노블파, 반사재료, 그죠? 이런 것들 잘 체크하시고 밑에 가보시면 이게 나와 있는데 제가 예전에 사진으로도 보여드렸고, 그죠? 이게 여러분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사이즈도 나올 수는 있거든요. 이 높이 뭐 100cm, 그지? 100cm. 큰 사이즈 보시면 요 바깥쪽 지름이 60cm, 요 안쪽 지름이 35cm. 이 간격은 안 나오겠죠, 그죠? 야, 이런 거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 뭐야 이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일단.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그냥 동그라미 정도 치시고 이런 것도 나올 수는 있겠지라고 생각을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죠? 자, 6번. 소방기본법상 비상소화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게 설명한 것은. 비상소화장치 어디에 설치합니까? 화재경계지구. 이게 기본법에 아직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현재 뭐예요? 예방강화지구죠. 그죠? 그리고 소방청장이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청장이 정하는 지역이 아니고 누구예요? 시도지사. 맞습니까? 나머지 비상소화장치는 함, 전, 그죠? 호, 그리고 관창까지. 맞나요? 그리고 여기 갔을 때 얘네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죠. 다 들어가 있어야 되고 시도지사는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호스 또는 호스릴 등을 소방용수 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 우리가 걔를 이제 비상소화장치라고 얘기한대요. 설치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죠. 비상소화장치함은 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 기준에 적합한 걸로 설치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옳지 않게 설명된 건 얘다, 얘.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 그죠? 밑에 가보면 나와 있죠, 그죠? 이 내용들 한 번 더 정리하시면서요, 우리가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넣어놨어요.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상소화장치 기준도 틀림없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이런 거 잘 보십시오. 요거 어디가 제품검사 기준이고 어디가 형식승인 기준이고 어디가 성능인증 기준인지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7번 소방용수 시설 및 지리조사 내용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그랬죠. 일단 소방용수 시설에 대한 건 하죠. 그죠? 그리고 인접한 도로폭, 교통, 토지고저, 건축물 개왕, 지리조사 맞습니까? 자, 이걸 누가 해요? 본서가 하죠. 본서가. 다 들어가 있네요. 그죠? 월일에.
되게 자주 하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사하더라. 맞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맞는 복이에요. 이 문제 하나로 좀 정리를 좀 잘 해주시고. 자, 마찬가지 쭉 봤을 때 옳은 걸 찾아라 라고 하면은 1번 본선은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한 조사를 연일회가 아니고 어떻게 한다? 월일회 하죠. 월일회. 그죠? 잘못된 거죠. 본선은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맞죠? 소방용수시설 조사 따로 있죠. 그리고 인접한 도로 차선수는 조사 안 합니다. 뭐 조사해요? 폭, 교통 상황, 그죠? 이런 것들 조사한다 그랬죠. 맞습니까? 그리고 4번 본선은 지리조사의 결과를 우리가 2년간 보관하죠. 3년간이 아니고. 그래서 옳은 건 몇 번이에요? 3번입니다. 아, 2번입니다. 2번. 옳은 거 찾는 거니까요. 그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1조 소방 업무의 응원입니다. 자, 이 응원은 조금 쉬었다가 제가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밖에 오늘 진짜 춥네요. 여러분들 오늘. 의정부는 더 추워요. 의정부는 더 추운데 지금 영하 11도야 여러분들 바깥이. 야, 낮인데 무슨 온도가 보고 깜짝 놀랐네. 우리나라 맞죠? 우리나라가 맞죠? 밖에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지 마십시오. 오늘 너무 추운 것 같아요 오늘은. 공부를 하려면 나가야겠지만 내일은 더 춥네요. 내일은 더 춥네요. 하여튼 여러분들 뭐 건강 조심하시고 자 조금 쉬었다가 응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